자, 우리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이제 미적분 8문제 한번 같이 좀 볼 건데, 23번은 어렵지는 않았죠? 요거 이제 분자분모 차수 보는 문제인데, 4n 세제곱, 12n 세제곱 해가지고 4분의 12 해가지고 3번으로 답을 내야 되겠지? 3번으로. 이거 내가 다 정답률을 좀 조사를 해봤어. 정답률을 이제 그 메가스터디에 나와 있는 정답률을 다 조사해서 해봤는데, 이제 메가스터디 정답률도 다 이거 말씀드릴게. 정답률 97%. 이거 3%는 여기 없으시죠? 3%는? 자, 그 다음 24번도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문제야, 이제. 그냥 이제 빠르게 풀려면 bn을 그냥 이제 여기서 2n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bn을 an을 이제 요거 나눠가지고 3n 플러스 2분의 6처럼 생각해서, 얘를 3n 플러스 2분의 6처럼 생각해서, 얘도 방금 앞에 문제처럼 이 분자분모 차수랑 개수 보는 문제죠. 그래서 3n분의 12n 해주니까 4 해가지고 4번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이제, 쉬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 25번. 25번도 이거 정답률이 방금 전에 24번은 94%. 얘는 정답률이 조금 떨어져. 88%인데 좀 떨어지는데 이거 일단은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일반항을 구해 주려면은 이거 SM 빼기 SM-1을 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SM 빼기 SM-1. 그래 가지고 이제 n이 원래 2 이상일 때죠. 그렇게 푸는 건데 이제 n이 2 이상일 때는 그 SM 빼기 SM-를 해 주게 된 게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SM 빼기 SM-를 해준 거지. 요게 이제. 그러면은 요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루트 n까지 곱해가지고 이제 뭐 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극한 구해주는 문제죠. 극한 이제. 극한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거 이제 유리화 해줘야 되니까 얘 곱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얘만 유리화 해주면 돼. 유리화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이거 더하기를 이제 위아래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분모가 이제 여기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분모가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를 여기 곱할 때 이제 합차가 이제 돼가지고 어차피 1이 되니까 지금 합차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이제 차수 보는 문제죠. 자, 이제 루트 n에 대한 거니까 이제 1 더하기 1 분의 1 해서 2분의 1번으로 답을 내는 문제지. 1번으로. 자, 그래서 이제 AN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 정답률 88%고. 자, 이 정답률이 이게 가면 갈수록 낮아져, 이제. 자, 얘는 이제 정답률이 85%. 자,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 여기서 공비를 한번 잘 봐야 되는데, A제곱이 공비고, 2A가 공비다라는 걸 일단 찾아야 돼, 이제. 제가 공비면서, 이제 공비가 서로 다른 게 있다면, 공비가 더 큰 놈이, 정확히는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놈이 센 거란 말이야. 더 큰 놈이 이제. 그러니까 저 a제곱이랑 2a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좀 해줘야 돼. 비교를 이제. 저 중에서 뭐가 더 큰 수일까? 라는 걸 따져야 되거든. 근데 일단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공비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수인 것만 가정을 하겠지. 양수인 것만. 그러면은 일단은 이 a제곱이 2a보다 큰 순간을 한번,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 2항에서 풀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바깥범위 나오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범위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제. 공비 비교하는 거죠, 지금. 공비 비교하는 거. 근데 반대로 이제 2A가 더 큰 순간이 언제인가? 이거 사실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거니까 방금 전에 바깥범위가 나왔으면은 이번에는 사이 범위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사이 범위가 이제.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A 제곱이 공비가 더 큰 거니까 저 극한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우리 그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놈 쪽의 결과를 따라가는 거잖아. 현재 첫 번째 케이스 A 제곱이 만약에 더 크다면은 이제 얘는 이제 무시가 되는 것이고 이 A 제곱을 공비로 갖는 요 놈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봐야지, 이제 요 놈에서. 자, 이제 지수가 똑같으니까 그 앞에 개수로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 저 극한의 좌변이 5로 처리가 되고 우변은 그러면은 그대로 a 플러스 1이니까 a가 이때는 4로 처리가 돼. 주어진 범위를 만족을 해. 주어진 범위 만족을 이제 하는 거지. 얘는 문제가 없죠, 이제.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여러 개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이제. 요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2a가 더 큰 수이니까 2a 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얘는 이제 작으니까 무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따져보시면은 요거 2A 하나 앞으로 끄집어내서 보시면 이 개수가 2A로 처리되는 거 확인되니? 2A로 처리가 되는 거? 저 때는 저 좌변에 있는 극한이 2A로 처리가 되면서 우변이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A가 1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이거는 주어진 범위를 만족을 합니다. 주어진 범위를. 만족을 하니까 이제 이 둘이가 이제 답이겠죠. 이 둘이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 해서 2번으로 답을 내는 문제지. 2번으로. 그래서 공비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거는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야. 문제가 이제. 자, 27번. 자, 요거. 약간 조금 문제가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이거 문제 잘 읽으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요것도 이제.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겁니다. 문제가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고 다음을 만족한대. 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N의 직선이 어떤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또 다른 원이랑은 만나지 않는데 이거 고1 때 했던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다. 어떤 원이랑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떤 원이랑은 만나지 않는 관계인 거잖아요 이제. 만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이거 우리 고1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 있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했을 때 그 거리를 D라고 내가 만약에 두면은 그 D와 반지름 R을 이제 비교해 주는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면 D가 R보다 작은 상황이고 D가 R보다 작은 상황. 만약에 이처럼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D가 반지름 R보다 더 큰 상황이거든요. 얘가 더 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써주면 끝나는 문제야 이거 이제. 좀 약간 길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 문제야. 내가 지난주 수업 때 내가 뭐 강조했니? 세 글자? 실행력 강조했지.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계산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N은 직선, Y는 ANX라고 잡아놓을게. Y는 ANX. 이 항에서 AN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잡아놓을게 이제. AN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잡아놓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직선이 있고 저 EM-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은 직선.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을 이제 EM-1,0으로 하는 자,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다라는 식을 쓸 거야. 첫 번째 건 이제.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EM 플러스 1,0이라는 요 놈이랑은 그 반지름의 길이가 M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해보시면은 이때 첫 번째. 자, 루트 요 개수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 보시면은 AN EM-1 요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반지름 EM-1보다 작다라고 들어갈 거야. 반지름 EM-1보다 작다. 두 번째 케이스식 이거 EM 플러스 1로도 해볼게. 저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요 점을 우리가 대입하겠죠. 요 점을 이제 대입해 보시면 AN EM 플러스 1 이렇게 잡히게 되겠지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때는 반지름이 더 이제 작은 거니까 이렇게 부동호 방향을 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저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AN에 대해서 좀 구해 봐야 돼. AN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 요 놈의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요. 저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양변을 일단 제곱을 일단 해보긴 해야 돼 이제. 제곱을 이제. 근데 지금 제곱해야 되는데 잠깐만. 반지름을 내가 지금 잘못 적었죠? 여기 지금 여기가 n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이렇게 좀 다시 좀 수정해줄게. 이렇게. 자, 이 상태로 해놓고 다시 이제 양변 제곱해 볼 건데 제곱. 자, 이 상태에서 제곱해 보면 an 제곱에 이제 4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제곱하고 이제 분모 곱해주면 n 제곱에 an 제곱 더하기 1.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볼게. 잘라서. 자, 여기도 an 제곱에다가 이제 4n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1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전개 좀 있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n 제곱 더하기 1 여기까지 쓸 거야. an 제곱 더하기 1까지.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잘 요리조리 정리해가지고 an 제곱으로 만들어줄 거야. an 제곱으로 정리를 해줄 거야. 이거 정리 과정을 좀 생략하고 바로 해볼게요. an 제곱으로 이거 넘겨서 동류항 정리해주면 3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n 제곱 나오게 될 거야.
이거 넘겨서 AN제곱으로 묶어주는 동류항 정리 해줄 거야. 동류항 정리. 얘 보시면은 3N제곱 더하기 2N. 2항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제 좌변을 AN제곱으로 묶는 그냥 동류항 정리를 해준 거야. 동류항 정리를.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AN제곱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려면 합치자 이제 여기서 요 괄호로 나눠. 요 괄호로. 자, 괄호로 나눠 줄 건데 이제 나눠 주시면은 이제 가운데가 AN제곱이 되면서 나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N제곱 나누기 3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잠깐만 부등호 방향이 여기 여기 반대로 뒤집어져야지. 여기도 똑같이 해보시면은 나눠 보시면은 얘가 이제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나눠주시고 3N제곱 더하기 2N 여기까지 이제 쓰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자 AN제곱이 저렇게씩 정리가 되겠네. AN제곱이 저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AN제곱까진 구해놨으니까 저거 이걸로 만들어 이걸로 이제 이 형태로 만들어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AN제곱 자체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지면은 이제 요거 뭐 역수하고 부 뒤집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3 더 더해주고 맨 마지막에 n 곱해가지고 극한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AN제곱이 저렇게 범위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샌드위치 정리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가 이거였죠 이제. 그 이제 요놈들의 극한으로 대신해도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식 정리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이제 그 저식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할 때 그냥 한쪽만 가지고 하면 돼. 한쪽만 가지고. 어차피 한쪽만 가지고 하면 돼. 나머지 쪽은 굳이 안 해도 돼. 나머지 쪽은. 자, 나머지 쪽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난 요거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요거만 가지고. 역수해주고 부 뒤집지 이제. 역수해주면은 AN제곱분의 1. 자, 그 다음에 역수니까 N제곱분의 그 3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요렇게 됩니까? 그러면 부동은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까지 한 번에 할게. 마이너스까지. 그러면은 부등호가 다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역수하고 부호도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까지 우리가 해주고 이제 그 n까지 곱할게. 자 그러면은 자 3 마이너스 an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좀 띄워놓고 3 마이너스 자 n제곱분의 자 3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근데 이제 앞에 n을 곱할 거니까 여기에 이제 n까지 곱해가지고 여기 이제 n까지 곱해가지고 이제 요거만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지. 요거만 이제 요 극한만 계산해보면 됐고요. 이거 해보시면은 그거 이거 n제곱분의 3n제곱 3이 없어져. 얘가 이제 얘들아 없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최종적으로 요 극한을 계산해보시면 잠깐만 지금 역수를 최종적으로 이제 뒤집으면은 여기 이제 n제곱분의 남는 거를 여기다 쓸게. 이제 n제곱분의 요거 빼게 해주시면은 4n-1에다가 앞에 n이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n제곱분의 4n 제곱꼴이니까 4가 답인 거지. 4. 요 정도로 그냥 답을 내는 거야. 요 정도로 이제 샌드위치 정리는 어차피 뭐 왼쪽 걸로 하든 오른쪽 걸로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쪽 거 좀 간단해 보이는 걸로 한 거야. 간단해 보이는 걸로. 얘가 n제곱이니까 간단하잖아요. 역수 뒤집을 때. 그래서 요걸로 이제 답을 내서 4라고 답을 내줘야 되는 거야. 4. 그래서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행력으로 옮기면 할 수 있는 문제야. 얘들아 이제 이건 이제 이게 뭐 발상 추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네가 요 내용을 고1 내용을 잘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야. 이제 난 요거 풀어서 맞았다. 미적분 보신 분들 오케이 잘하셨고 정답률 62%. 정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야 얘들아. 정답률이.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답률은 메가스터디에 있는 정답률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메가스터디에 입력을 하면은 메가스터디는 정답률이 좀 높게 나와. EBS보다는. EBS 정답률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EBS 정답률이 49.3%야 이제. 이게 절반 이하죠. 이게 좀 더 정확한 정답률일 것 같아. 그 다음 28번. 요거 이제 미적분 보신 분들은 요거를 좀 읽어봤나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 파악 좀 해보시기 위해서 문제 좀 읽어보세요. 문제.
이게 지금 뭐 해야 되는 건가 일단 문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상황 파악 좀 해보시고 일단은 뭐라도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걸 일단 좀 시도를 해보세요. 일단 내가 아까 실행력 강조했지. 실행력 뭐 여기서 너네가 해볼 수 있는 걸 일단 해봐. 여기서 일단 같이 한번 일단 확인 좀 해봅시다. 일단 같이 봅시다. 일단은 일단 그 문제를 보면은 fx는 애초에 대놓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x는 일단은 미지수 pq가 이제 자연수 pq가 있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 해놔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이제 앞에 문제에서도 있었지만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 이거 처리하라는 거 아니니?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 처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비를 파악해야지. 공비가 fx 제곱이 공비고 5의 제곱이 공비 아니야. 앞에서도 이런 거 했었잖아. 방금 전에 아까 26번인가 했었죠. 공비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fx 제곱이 더 그 결과가 크냐 아니면 5의 제곱이 더 결과가 크냐에 따라서 이 극한이 처리되는 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극한 처리되는 게. 그러니까 일단 너네는 fx 제곱이랑 5의 제곱의 대소를 비교해야지. 대소 비교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비교해줘야 되는 게 이제 공비의 절대값, 이제 fx 제곱의 요놈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5의 제곱의 절대값, 얘네를 비교하는 거거든. 얘네를 비교하는 건데 일단은 이 fx, 이게 제곱을 비교하는 거는 그냥 제곱 안 한 거를 비교해도 되겠죠. 제곱 안 한 거. 그러면 우리가 뭘 비교할 거냐면은 fx랑 5랑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5에서 그치면 안 되고 마이너스 5도 같이 비교해야 돼.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5도 같이 비교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도. 같이 비교할 거야. 만약에 fx 자체가, 만약에 봐봐. fx 자체가 마이너스 5면은 이제 여기 이제 공비의 절대값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fx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도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자, 그럼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야 돼. 미분해서 그려보자. f'x는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3x 2분의 3x x 빼기 몇이야 이거? x 빼기 2인가요? fx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fx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져. 이게 봐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0하고 2에서 이제 극값을 갖는다. 0하고 2에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fx 요거 보시면 마침 fx가 이제 뒤에 상수항에 플러스 5가 있잖아. 플러스 5가. 그러면 일단은 이거 우리 fx랑 5랑 비교하고 마이너스 5랑 비교할 거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얘랑 는 5랑 비교를 할 거야. 나중에 는 5랑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 묶을 수 있는 거 보이니 이거? 너네 이걸 보고 이 생각도 들어야 돼. 저거 fx식 보고 이렇게 묶어주면은 아, 얘가 0,5를 지나고 3,5를 지나는구나 라는 것도 캐치를 해야 돼 이거. 제가 0,5를 지나고 3,5를 지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0,5고요. 여기가 0,5.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5입니다. 여기가 3,5. 여기가 3,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여기 x에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극소값 여기 2,3인가 나오게 되거든요. 2,3. 저기에 이제 2 넣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2,3이 나와서 이게 x축이 어떻게 존재해주냐면은 x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 x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x축이 존재해서 이렇게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fx랑 y는 5랑 비교를 이제 할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y는 5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이너스 5랑도 비교할 거 있거든. 마이너스 5랑도. 그렇기 때문에 fx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현재 이제 fx가 5가 되도록 하는 순간은 0하고 3으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fx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도 찾아봐야 되거든. fx가 마이너스 5 되는 거. 즉 저거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5는 해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요 x도 찾아봐야 돼. 요것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이 항에서 좀 정리해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0이 0이다.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인수분해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fx가 y는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여기 한 어딘가에 뭐 요 정도쯤 잡아서 요 정도쯤 이제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이제 상수함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이. 일단 저기까지 일단 파악할 거야 이제. 저기까지.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 hx를 지금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비가 fx 제곱이랑 5의 제곱이 공비여서 fx랑 5의 대소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fx도 그리고 y는 5하고 y는 마이너스 5도 같이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저 두 개까지 이제. y는 5는 여기 그어지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그어지겠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fx 그래프 다 그려놨고 y는 풀마우도 그려놨어 이제.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거. 만약에 fx가 이 함수값 y값의 범위가 풀마 5 바깥 범위에 있어. 바깥 범위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아. 그때는 얘가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큰 거야. 얘가. 정신 차리시고 기다리셨어가 하나 있잖아. 아무나 한 명 나가시고. 자,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게 얘죠.
y가 풀마 5 바깥쪽이면은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이제 맞니? 만약에 이 fx의 함수값이 이 y는 풀마 5 사이 범위 있어. 요 사이 범위 있으면은 이때는 함수값이 풀마 5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하는 게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이제 얘가 더 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x의 범위로 좀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은 x의 범위가 어떨 때는 얘가 더 크고 fx 제곱이 5의 제곱보다 더 크고 아니면은 x의 범위가 또 어디 있을 때는 이제 fx 제곱이 5의 제곱보다 더 작고 이런 x의 범위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제 x의 범위가. 먼저 경계를 생각해. 경계. y는 5랑 만나는 지점이 여기 두 개 있죠. 0하고 3 두 개 있고 y는 마이너스 5랑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가. 그럼 잘 봐. 그러면 지금 우리 요거 처리되는 거 잘 봐. 처리되는 거. 여기서 만약에 fx 제곱이 더 공비의 절대값이 크면은 5의 제곱에 해당되는 공비는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지수가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fx로 처리가 되겠지? fx로. 그때 hx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fx로 처리가 되는 거야. fx로 이제. 자, fx로 처리가 되려면 fx의 제곱이 5의 제곱보단 더 커야 되는데 그 큰 범위가 어디냐면은 이 바깥범위라고. 바깥범위. x가 여기 3보다 큰 부분하고 그 다음 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fx가 더 크기 때문에 공비의 절대값이 더 fx 쪽이 더 크기 때문에 h가 최종적으로 f로 처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이 범위 있죠. 사이 범위. 이 풀마 5 사이 범위에서는 5의 제곱이 더 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fx 제곱 부분이 0으로 죽고 이제 여기가 남겠지. 여기가 이제. 그럼 gx라는 결과가 나오네. gx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gx라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때는 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 범위기는 한데 0을 한번 0에서 제외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범위 또는 그 다음에 이제 0과 3 사이의 범위 이렇게 나오게 돼. 그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경계이죠. 경계 지점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경계 지점. x가 0일 때나 x가 3일 때 경계 지점도 생각해 볼 건데 x는 0 또는 x는 3. 자, 경계 지점일 때는 이때는 fx 자체가 5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5로 이제. 그럼 이때 x가 0하고 3일 때는 이 fx 자체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제 5로 처리가 된다고. 5로 이제. 5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처리가 돼버리면은 지금 공비가 다 5의 제곱으로 다 통일되지 않니? 5의 제곱으로? 5의 제곱으로 통일되니까 이제 그 개수를 봐야지. 개수 어떻게 나와? 개수가 이제 5의 2n제곱 부분 다 날려주면은 5의 2n제곱 부분 날려주면은 5 더하기 g x 나누기 1 더하기 1 해주니까 이제 2로 나오게 되는 거지. 2로 이제. 이게 이제 x가 0일 때하고 3일 때에 해당이 되는 값 부분이야. 이제 이때는 2분의 5 플러스 gx로 나오게 된다 이거야. 2분의 5 플러스 gx로. 마지막으로 x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까지 들어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면은 자, 이때 좀 잘 봐줘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면은 fx를 마이너스 5로 처리하니까 요거 이제 마이너스 5의 2n제곱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5의 2n제곱 짝수 제곱이죠? 이거 그냥 5의 제곱이랑 같지? 여기도 이제 그냥 5의 제곱이랑 같은데 여기는 이제 여기 플러스 1이 하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그 fx를 마이너스 5로 처리할 때 이렇게 내가 바꿔서 처리해볼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거야. 바꿔서. 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정신 차리고 fx가 지금 fx에다가 마이너스 5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의 2n제곱인데 그건 그냥 5의 2n제곱이랑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x 1제곱 하나 끄집어내고 즉 마이너스 5 하나 끄집어내고 여기 마이너스 5의 2n제곱 남는 거를 플러스로 지금 처리해준 거야. 플러스로 이제 이 상태로 처리를 해준 다음에 또 5의 2n제곱 다 이제 날려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5 남는 거 더하기 gx 나누기 2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gx. 이렇게 처리가 된다. 되십니까? 자, 이거는 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아직 문제 반도 안 왔어, 얘들아. 반도. 28번 문제 아무나 푸는 문제 아니야, 얘들아. 시간 안에 아무나 푸는 문제 아니야. hx 이렇게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hx 처리했다. 그러면 hx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이제. 근데 그리기 전에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서 연속 조건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연속 조건 쓰는 거는 수투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좌함 우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좌함 우. 좌함 우가 다 이제 같다라고 해서 식 써봐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x가 3일 때도 이제 여기 이제 뭐 좌함 우 같다 해봐야 되는 거고, x가 0일 때도 연속이어줘야 되니까 0일 때도 좌함 우가 다 같다라고 해서 식을 써봐야 되는 거야, 이제. 저렇게 식을 다 써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써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연속 조건 다 쓸 거야, 이제. x가 지금 이제 3일 때의 연속성 3 넣어서 같아야 되겠지, 이제. 얘네가 이제 3 넣어서 이제 3 넣어서 같다라고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f3 3 대입하는 거니까 g3이랑 같고, 여기 넣어보시게 되면은 2분의 5 더하기 g3 얘네가 다 이제 같은 거지, 이제. 얘네가 다 같은 거. 얘네가 다 같은 거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g3이 지금 몇이야, g3이? g3이 지금 몇이래? g3은 지금 5야, 5. 5야. 5니까 여기를 이제 5로 처리해주게 되면은 5, 5 같고, f3이 5란 얘기네? f3이 5. 저기 f에다가 3 넣어주면 5 나오네? f에다가 3 넣어주면 5. 여기 3 넣으면 5가 나와. 아까 5가 나오는 거 확인했거든? 3 넣어서 5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좀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게 돼버리고, 이걸 이제 x가 0일 때도 해봐. x가 0일 때도 이제. 이 0 넣은 게 같다 해보시면 되는데, 0 넣은 게 같다 해보시면은 g0이 2분의 5 플러스 g0이랑 같다. 요렇게. 근데 g0도 5야. g0도 5. 보시면 g0도 5야. g0도 5. g0도 5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0 넣어주면은 이제 얘가 5니까 얘도 이제 성립하는 식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결과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x에다 뭐 넣어줍니까?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여기 f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얘가 이제 g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넣어주시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g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f 마이너스 2는 아까 구해놨었거든. f 마이너스 2가 여기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는 마이너스 5다라고 해주면은 g 마이너스 2가 그럼 마이너스 5란 얘기네. 여기가 마이너스 5란 얘기네.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것도 식이 성립하는 식이야, 이제.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g-5가 마이너스 5다. g-2가 마이너스 5다라는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돼. g-2가 여기 x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넣어주셔가지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셔가지고 2p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q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q가 나오네요. q가 2p 플러스 10 나오네, 이제. 일단은 g-2가 저거다라고 해서 pq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냅시다. pq 사이 관계식. 너네가 만약에 이것까지만 혼자서 할 수 있어도 진짜 잘한 거야. 이것까지만 혼자 할 수 있어도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푼 거야. 3분의 2 정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q는 2p 플러스 10까지 나오게 되겠고,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이제 빠르게 정리하면, 지금 h를 그리기 위해서 h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fx 제곱이랑 5의 제곱 이제 두 공비에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디가 더 큰지에 따라서 hx를 다 처리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로 이제 h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h의 그래프랑 어떤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려야 되지 않겠니? h라는 함수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지금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이제 지울 거고 이제 지금 중요한 식만 내가 좀 남길게. 중요한 식만 이제 지금 자 중요한 식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식만 Q는 2P 플러스 10 저거 일단 여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H 요거 X가 0일 때 3일 때는 얘가 이제 아까 5로 처리가 됐으니까 얘는 5고요. 이거 이제 G-2는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5로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저 H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제 여기다 그릴 거야. 여기다가 이제 H의 그래프 이제 H의 그래프 그릴 거고 이제 우리가 나뉘어야 되는 X의 그 경계가 마이 0, 3이 경계야. 마이 0, 3 0과 3일 때는 5에 점이 찍히고 0과 3일 때는 여기에 점 찍히고 여기 점 찍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gx라는 함수가 이 범위에서는 이제 gx로 이제 함수를 그릴 건데 0과 3 사이의 범위 있죠? 0과 3 사이의 범위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는 gx를 상수 함수 5로 결정하는 거야. 지금 문제 보면은 5로 결정해 버리시고 5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x가 3보다 클 때 마이보다 작을 때 f로 결정이 된다면 f 3참수 아까 그려놓은 거 있었거든요. 3참수를 그리라는 거야. 3참수 이제 자 3참수가 아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냐면 얘가 이렇게 다 봐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내가 지금 저거 F를 그린 거야. F 이제 F를 그린 거고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 유일하게 남은 부분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여기도 이제 지나야 되는 점이고 지나야 되는 점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여기야.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범위만 지금 남은 거야.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범위만 쟤만 남은 거야. 근데 지금 저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구간은 일단 h라는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가 이어지게 그림을 그려야 돼. 이어지게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PQ가 자연수거든요. PQ가 자연수면은 얘 대칭축이 음수기 때문에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걸 감안하면은 여기 사이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던가 아니면 쭉 그냥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지던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그려줘야 돼. 저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줘야 돼. 자, 아직 저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그리자. 적당히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해볼게. 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자, H의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H의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박스 해석이야. 박스 해석. 자, 이거 박스 말을 좀 잘 해석해야 돼. 박스 말을 잘 해석해야 돼.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직선. 이거 0,5를 지나죠? 0,5를 지나는 직선이네. 0,5를 지나는 직선. 0,5를 지나는 직선이면은 여기 지나죠, 여기. 여기 0,5 지나는 거, 저게 지금 지나는 거 맞니? 저기 지나는 거? 자, 여기를 지나는데 지금 기울기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런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있대.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교점이 형성이 되긴 하겠는데 이제 교점이 근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k 빼기 0이지 0. 근데 이게 빼기 뒤에 있는 분수식이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제 0보다 큰 양수값인 상태에서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 자체는 k보다 좀 작은 기울기 맞네? n이 무한대로 가면은 k보다 살짝 작은. 근데 k가 자연수야, 자연수. 그래서 어떤 자연수 k보다 살짝 작은 기울기로 가정해 보는데 그때의 교점의 개수가 이 주어진 h랑 4개의 교점이 나온대. 4개의 교점. 근데 그 4개의 교점이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k가 7개가 있다라는 거야. 7개가.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면 교점이 4개가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어떻게 그거야 4개가 나올까? 자, 대충 그려보자. 자, 만약에 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몇 개야?
이렇게 그리면 그림상 두 개밖에 안 나오지, 그죠? 자, 기울기를 조절해 봐야 되겠지, 이제 기울기를. 자, 기울기가 좀 작으면, 양수인 상태로 작으면 두 개밖에 안 나와. 기울기를 크게 할 거야, 크게. 크게 하면은 이렇게 0,5를 지나는 상태에서 크게 하면은 이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교점의 개수가. 근데 생각해봐. 기울기를 조절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지나고 여기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이 3참수랑도 무조건 만나야 돼, 이제 3참수랑도. 여기는 무조건 지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위에도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요. 위에도 이제 위에도 무조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보장이 돼. 두 개가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최종적으로 4개가 나오냐 이거야. 최종적으로 4개가 나오냐. 자, 그냥 적당히 그림 그려보면은, 자, 일단 봐봐. 쓰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봐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4개가 나올 수 있지, 그제?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기울기가 자연수 K가 7개가 있다라는 거야. 7개가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되냐? 이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 고민을 이제. 여기서 그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게 작용해, 얘들아. 뭐가 중요하게 작용하냐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조절하다 보면은, 교점이 지금 그림처럼 4개가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4개가 안 나오는 순간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접선의 기울기. 이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접선의 기울기. 왜 접선의 기울기를 보냐면 생각해봐 이거. 자, 어떤 이참수가 있다 쳐봐 이제 이렇게. 봐봐. 이참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직선이야 이제. 봐봐. 여기 지금 3참수지 이제. 만약에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이참수 쪽에서 교점이 2개 나오지 이제. 근데 접선으로 그리면은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여기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요 K백이 모식이 있죠. 요거랑 이 이참수의 0,라는 점에서의 좌미분계수,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좀 중요해.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용해주게 되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내가 그림 그리다 보면은 여기 어떻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거라 가정해봐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거야 이거 이제. 이렇게 다시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여기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참수로 이렇게 자, 지금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니까 여기다 걸쳐. 접선을 그으니까 만약에. 그런데 접선이 현재 요건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조절해 주다 보면은 교점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교점이.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가 그 기울기의 개수가 자연수 K의 개수가 7개가 나오는 걸 확인하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 자, 여기 이제 그 3참수 부분, 요 3참수의 접선의 기울기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할 거야.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3x.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요게 12가 나와. 12.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야. 12. 저게 12로 작용해. 12로. 저게 12로 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참수 부분 있죠. 이참수 부분. 이참수 부분이 이제 아까 요건데 요거 gx. 이참수 부분을 내가 만약에 미분을 해주면 g'x는 px 플러스 2분의 q.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따져보시면은 G'0은 2분의 Q가 나오게 된다고. 2분의 Q가 나오게 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Q가 되는 거야. 2분의 Q.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야 돼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기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7개가 나올까 세팅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 있죠? 이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 x증가량 2 y증가량 10이어가지고 이때는 기울기가 5야. 5. 이땐 기울기가 5가 나오게 돼. 5. 내가 지금 기울기를 몇 개 좀 구해놨지?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5야.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야. 12.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미지수 2분의 Q야. 2분의 Q. 그럼 느낌 좀 오지 않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기울기 K 빼기 모시기를 어떻게 세팅해 줘야지만이 자연수 K의 개수가 7개가 나올까 생각해 봐야지. 이제 현재 분홍색 상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냐면은 이때는 이제 5지. 접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5지 이제.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2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확 커지니까 지금 이 기울기가 5일 때에는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3참수가 급격하게 더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울기가 5로 분홍색처럼 기울기가 5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서 3개밖에 안 나와. 3개밖에. 이러면 3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야. 이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기울기를 이때가 분홍색이 5인데 조금만 더 크게 해봐. 조금만 더 크게 하면은 여기 교점이 하나였던 게 이렇게 좀 틀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막 2개 나올 수도 있지 않니? 2개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야. 이때부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 K 빼기 2의 n제곱분의 1 있죠? 요거 이제. 요거 자체가 일단 기울기가 어떻게 잡혀줘야 되냐면은 요게 이제 5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5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5보다 클 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5보다 클 때부터. 자, 생각해봐. 기울기가 5보다 살짝 클 때부터 조건 만족이야. 5보다 살짝 클 때. 근데 우리 요거 K를 내가 만약에 5로 잡으면은 우리가 따지는 기울기는 5보다 좀 작잖아요. 안 되는 거야. 6부터 가능한 거야. 6부터. 6부터 쭈르륵 해가지고 7개를 카운팅하는 거야. 6부터. 6, 7, 8, 9, 10, 11, 12까지 카운팅하는 거야. 11, 12까지. 그럼 13은 안 된다라는 거지. 13은 이제. 13부터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건 왜 안 될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 이참수의 0,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분의 Q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여기서 이제. 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자, 아까도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 아까도 이제 저 이참수 부분을 보시면 현재 이거거든. 이제 이거. 기울기가 5일 때가 이거야. 이게 지금 기울기가 5일 때야. 기울기가 5보다 좀 크면은 교점이 이제 2개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기울기가 막 너무 커버리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Q라는 그 접선의 기울기까지 가능한 거야. 2분의 1Q라는 접선의 기울기까지. 그러니까 그 2분의 1Q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 12 언저리에 있는 뭔가여야 되지 않을까. 12 언저리에. 2분의 1Q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저 12랑 13 사이에 있어야 가능해, 이게. 10이랑 13 사이에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상황이야. 10이랑 13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좀 머리를 굴려봅시다. 만약에 생각해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10이야, 딱 12. 딱 10이면 노란색처럼 조금 틀면은 교점이 4개고 보라색이면은 교점이 3개인데 얘 보라색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10이면 우리 이거 아까 K보다 살짝 작은 거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K를 만약에 12로 놓으면 11점 얼마 얼마라는 기울기가 노란색이 될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12까지는 가능한 거야. 12까지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Q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게 Q가 이제 여기서 24, 26이 나오게 돼. 24, 26. 그럼 Q가 이제 자연수니까 24 아니면 25인데 여기서 이제 P는 이제 아까 구하는 관계식이 아까 여기 있었어가지고 Q는 이제 여기. P는 저기에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P가 몇이냐면 7 나오고 이때는 이제 분수가 나오게 돼서 얘는 탈락이야. 얘는 탈락. 이게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야, 이게. 이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문제에서 저거 PQH4 더하라고 했는데 H4가 아마 계산하면 13인가 나오거든요. H4가 13. F4. H4가 아마 F4거든. F4. F4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13이 나오게 돼서 이거 다 더하면은 44가 답이 나오게 돼. 44. 44로 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야. 44로.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공비의 그 절대값 비교하는 문제. 근데 이거 공비의 절대값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내신 시험에도 잘 나와, 얘들아.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잘 고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까지 그려가지고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세팅하는 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과정이어서 내신에서 이것까지 나올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모의고사 28번에 이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
미적분 모의고사 28번이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모의고사 보면은 미적분 범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미적분 28번에서 나오는 소재는 좀 정해져 있어. 이거는 지금 3월 모의고사는 수요일 극한만 시험 범위다 보니까 이 한정된 범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28번에서 이런 소재가 나오긴 했지만 약간 요런 느낌을 너네가 가져가면 돼. 미적분 28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요거 기울기 추론하는 거 있지. 자연수 K가 7개가 되려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게 28번 느낌인 거예요, 이제. 28번 느낌. 정답률이 상당히 얘도 낮고, 메가스터디 29%, EBS 26.4%인데, 근데 이게 정답률을 역산해보면, 이게 찍어서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푼 사람 있잖아. 실질 정답률. 그러니까 만약에 100% 중에서 실제 정답률을 X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못 푼 사람을 100-X로 두잖아, 이제. 못 푼 사람은 이제 찍겠지?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로 찍겠지, 이제? 이렇게 하겠지, 이제? 그럼 얘랑 더해주면은 최종 정답률일 거잖아요, 이제? 이거 역산해가지고 해보면은 실질 정답률이 계산해보면 8% 정도 나와, 8% 이제. 근데 솔직히 이제 이 실질 정답률도 그냥 이제 막 이제 이 너네들이 선지를 보고 좀 덜 나온 번호로 보통 찍을 거 아니야. 그런 건 계산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계산한 건데 실질 정답률을 계산해보면 8%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8%보다 더 낮을 것 같아, 이제. 한 4%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 이제. 왜냐면은 문제 비주얼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난해해 보이잖아요, 이제. 저기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렇게 이제.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거기 넘어가지, 이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이 한 문제를 약간 좀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너네가 일단은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각각의 아이디어 자체는 알고 있어야지. 공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서 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뒤에서부터 끊었다 갑시다. 자, 29번 문제인데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일단은 여기 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 이제 내가 이제 표시를. AC, BC가 4n 플러스 2. 2등변이네, 2등변. 자, AC, BC가 4n 플러스 2. 여기 전체가 4n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이제 AC 있네, AC. A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4n 플러스 2.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2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지? 2등변 삼각형. 근데 지금 2등변 삼각형이고, 이제 AB의 중점이니까 뭐 같은 길일 것이고,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지금 Q라고 놨으니까, 뭐 여기도 당연히 같은 길일 것이고, 이제. 자, 그 중점끼리 연결하는 PQ라는 선분이 있지, 얘들아. PQ라는 선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도형 파트 할 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어. 이 지금, 자, ABC를 봐, 얘들아. 너네 지금 머릿속으로 ABC를 그려. ABC. ABC에서 지금 AB의 중점 P, 그 다음에 BC의 중점 Q를 이제 연결해서 PQ가 지금 나오죠, PQ가. 그럼 PQ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거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PQ랑 AC가 평행이고 1대2야, 얘들아. 1대2. 알겠지? PQ랑 AC가 평행하면서 1대2야.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4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4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도가 CAB, PQR 뭐 얘네들이 같다라고 돼 있네. 그럼 생각을 해봐. 저기 각도 A 각도 있죠. 2등변이면은 여기랑도 같은 각 아니니? 2등변이면? 여기랑도 같은 각이고. 그리고 내가 아까 PQ랑 AC가 평행하다며. 야, 평행하면은 이거 동의각으로서 여기 A 각도랑 여기랑 같지 않니? 여기랑 같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저기 A 각도랑 여기 Q 부분 각도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너네 엇각 보이니? 이거 엇각? 이렇게? 이거 엇각 보이니? 엇각? 엇각으로서 얘네 두 각이 같지. 이게 무슨 의미야? 얘네 엇각으로서 같네? 무슨 의미야 이게? 저 PB랑 RQ가 평행이다 이 얘기야. 애초에 그 평행할 때 이거는 그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니? 평행할 때 이렇게 선 그으면은 이거 엇각 이거 같다 이거 있잖아. 이거 중학교 도형만으로 지금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인 거야 저거 이제 얘들아. 중학교 도형만으로.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사실에 의해서 AB랑 PQ가 평행하다라는 결론까지. 그러면은 이게 또 있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두 번째 버전이 있어. 자, 지금 AB랑 PQ가 평행해. 근데 Q가 만약에 중점이야. 그럼 얘도 중점인 거야. 중점. 그래서 중점끼리 연결한 셈이어서 이 AC의 길이를 지금 반반 쪼개는 점인 거야. R은. 알겠지? 중학교 내용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 중학교 내용이.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좀 더 시간 들여서 풀으라고 하면은 그냥 어설프게 AB랑 뭐 RQ랑 이제 뭐 평행하니까 이거 이제 중점이겠네? 라고 대충 잡아가지고 EM 플러스 1, EM 플러스 1을 잡고 했겠지 이제. 뭐 사실 문제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맞긴 맞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얘들아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 다음 너네 CP 길이를 볼래? CP 길이. 야 CP가 지금 뭐 루트 15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4 요거 보면은 약간 무슨 느낌 안 드니? 이거 피타고라스 뭔가 해서 나온 결과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얘들아 이걸 보고. 이런 느낌도 중요해. 이런 느낌도.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활용해 주시냐. 지금 저 P가 선분 AB의 중점이잖아요. 중점. 그러면은 여기 C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거지 지금. 수선의 발.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은 여기가 직각이지 않니 얘들아. 직각. 직각이니까 지금 CP의 길이가 자 여기 다시 보자 이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전체가 자 BP C로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4n 플러스 2고 여기가 이제 루트 4n 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지 그지? 피타고라스 치면은 여기가 n이 나와야 돼 이거 n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피타고라스 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그 선분 DRDC가 1대2라고 나와 있네. 1대2. 1대2라고 나왔으면 이제 여기를 이제 뭐 A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2A라고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잡으셔야 되고 잡으셔야 되고 여기 두 번째. 잡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어떻게 이제 식을 써줄까 고민해 보니까 얘들아 그 이 미적분이잖아요, 이제. 미적분이면은 그 여기 EN 잠깐만 BC 잠깐만 여기 15죠 15 여기가 15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15n 제곱 플러스 16n 요거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미적분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활용할 생각해야 돼. 미적분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이 A에 관한 식을 세워줘야 되거든. DR의 길이를 내가 잠깐 A로 잡았는데 이제 이 DR의 길이를 N으로 어떻게든 표현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극한을 구해줄 거야. 그러면은 저 A를 포함한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관계식을 여기서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줘야 돼. 코사인 법칙을 이제. 자, 여기 각도 있죠? 여기. 동의각으로서 여기 같은 각이야, 이제? 같은 각? 이게 왜 같은 각이야? 아까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지, 아까 이거 이제? AB랑 QR이 평행이야, 평행. 평행하면은, 우리 지금 이 각에 대한,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어, 코사인 값.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지금 이제 세타로 지금 이제 잡혀있는 상황인 거야. 세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요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요렇게 잡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 구해볼 수 있지 않나요? 코사인 이제. 코사인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코사인이 자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빗변분의 밑변 해주니까 이렇게 코사인이 나오게 되고 코사인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삼각형 자 CDQ에서 이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자, 선분 DC의 제곱은 저게 2A니까 4A 제곱인데 요게 이제 뭐랑 같냐? 요게 이제 요거 절반 2n 플러스 1이죠. 2n 플러스 1. 절반 2n 플러스 1. 자, 2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있지. 여기 전체. 일단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이거 RQ랑 AB가 1대2야. 1대2.
여기 전체가 지금 이제 2n이니까 여기 전체는 이제 n으로 나와줘야 돼. n으로 이제 n으로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q 뒤의 길이는 n 더하기 a로 이제 식을 쓸 수 있지. n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지 이제. 근데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코사인 요거 4n 플러스 2분의 n 요렇게 우리 이 식을 이제 풀어주면은 저걸 이제 전개해서 풀어보시면 a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죠. a에 대한 식을 이제 다 전개해봐야 돼. 저거 이제 전개해서 풀어 헤쳐봐야 돼 이제. 전개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 결국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거든. 여기 뭐 약분되는 거 있죠? 약분되는 거. 다 전개하고 정리해봐야 돼 이제. 과정을 좀 생략하고 최종 2차 방정식만 쓸게. 최종 2차 방정식이 3a제곱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이 0 나와. 저걸 다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2차 방정식이야. 저게 이제. 그러면 끝났어. 2차 방정식인데 저거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거든요. 그럼 근해공식 해야 돼. 근해공식. 근해공식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과정 생략할게. 근해공식 해보시면은 a가 뭐 정리 크게 할 건 없긴 한데 해보시면은 2a분의 자 마이너스 b 이제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 정리 한 번에 할게. 그러면 49n제곱 플러스 48n 더하기 12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된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빼기면 안 됩니다. 이게 빼기면은 이제 빼기면은 얘가 음수가 나와 분자가. 왜냐면 n 빼기 7n으로 근사시킬 수 있잖아. n 빼기 7n으로 음수가 나와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로 결정해 줄 거야. 플러스로 이제 다 플러스로 결정되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맞다. 플러스가 이제 플러스가 맞아. 그러면은 우리 이 극한만 계산해 주면 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 dr 빼기 3분의 4 요거에서 49n제곱 더하기 48n 더하기 12 여기서 이제 그 3분의 4n만 빼주시게 되면요. 3분의 4n 요것만 이제 빼주면 되거든. 이거 그 통분해가지고 유리화하면 답 나와. 통분해가지고 유리화해주면 통분까지식 써줄게. 통분까지 이제 통분해보시면은 얘가 6분의 루트 49n제곱 플러스 48n 더하기 12 마이너스 7n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저거 이제 분자를 합차로 유리화 해주다 보면은 뭔가 이 정리가 될 것 같죠? 저게 이제 정리가 될 거야. 유리화해준 최종 결과 한번 써보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여기서 이제 분자가 48n 더하기 12 분모는 이제 6 살아있고 루트 자 49n 제곱 더하기 48n 더하기 12 그 다음에 더하기 7n 이렇게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답이 이제 나오네. 답이 이제 분자가 8이고 분모가 7 더하기 7 14여가지고 이게 7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돼. 답이 11이야 11. 극한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요거 이제 약분해서 요거 이제 8로 본 거야 8.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문제보다 훨씬 할만하지만 도형이다 보니까 우리 아무래도 도형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일단은 좀 쓰시고 사실 나는 정확하게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근거를 설명하면서 뭐 중점이고 1대이고 뭐 동의각, 억각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너네가 정확하게 이제 이거를 막 뜬구름 잡듯이 생각해서 풀어도 그냥 대충 너네가 적당히 뭐 중점이고 뭐 1대2로 자꾸 했었을 건데 코사인 법칙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코사인 법칙을 이제 그 이제 급수 단원이나 우리 도형 막 반복되는 거 있잖아. 아니면은 그 삼각함수 그 삼각 그 이제 그 삼각함수 극한 있죠. 이제 막 세타 막 나오는 거 있죠. 거기도 도형 나오는데 그냥 도형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좀 활용할 생각까지는 해야 돼. 이제 잘은 나오진 않는데 그런 것까지 활용한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 기출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도 가끔 도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죠. 이제 그 생각까지는 해봐야 되는 문제야. 이제 이 문제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메가스터디 기준 33%.
3명 중에 1명은 맞은 거고 EBS 기준은 21%. 21%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높은 거라 보거든. 높은 거. 높다고 보고. 자, 마지막 30번. 30번인데 정답률이 8%야. EBS에서 4.7%.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적분에서는 가장 최고 오답률인데 메가스터디에서는 그 등급 간 이제 그 오답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의 오답률이 80%야, 이제. 30번 문제가. 그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근데 얘가 가장 그 28번보다 훨씬 쉬워, 얘가 이제. 아무래도 30번이라는 번호가 주는 중압감이 있잖아, 아무래도 이제. 안 보게 되잖아,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케이스 나누고 해주다 보면은 할 만한 문제야. 근데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시간 한 좀 드릴 테니까 2분 정도만 드릴게요. 일단 문제 조건 보시면서 상황 파악 먼저 해봅시다. 상황 파악부터. 문제 자체는 막 그렇게 막 안 읽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자, 일단은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할 수 있고 시도해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30번은 이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일단은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이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 좀 많이 등장하죠, 이제. 앞에서 했듯이 그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의 범위가 이제 좀 중요할 텐데, 공비의 범위. 자, 보시면 정수 AB고 K가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뭐 있을까? 라는 걸 찾는 문제야. 일단 극한 값이 둘 다 존재한다면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아닙니까? 등비수열의 극한.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프리마일 사이 범위 있잖아. 그거 생각해야지. 공비가 프리마일 사이 범위 있다. 그건 일단 쓰고 들어갈 수 있지 않니, 얘들아? 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즉 수렴하려면 이 괄호는 빼고 이 A 플러스 B라는 공비 자체가 풀마일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면은 우측에 등호가 붙었었죠. 우측에 이제 저건 일단 깔고 가야지. 또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있어. 물론 이제 A는 0 이것도 있어.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얘가 공비가 절대값 자체가 공비야. 지금 이제 절대값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절대값 있죠. 절대값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0 나누기 k라는 이 절대값 자체가 이제 풀마 1 사이의 범위기는 한데 절대값 자체가. 근데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좌측 부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여서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되거든.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되거든. 그러면 어떤 절대값이 1 이하면 풀마 1 사이 범위로 좀 더 풀어 헤쳐볼 수 있지? 절대값을.
좀 더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왼쪽에가 등호가 붙는 이러한 식으로 식을 쓸 거야. 이렇게 등호가 둘 다 붙죠. 일단 이것들은 일단 우리가 좀 잘 인지해가면서 밑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풀어볼 거야. 밑에 두 번째 조건을 저기다 깔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상황 해보자고. 이제 얘네 두 개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같아야 되잖아. 이제 얘네 두 개가 같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쌍이 19개가 돼야 된대. 19개 이제. 그럼 일단은 개수는 좀 나중에 좀 생각하고 일단 값이 같아야 되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값이 같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들아 가장 만만한 거 일단은 얘네들이 값이 같아야 돼. 자, 너네들이 한번 이 직관을 한번 물어보자. 자, 지금 이제 이거 같다라는 식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현재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어떤 시도부터 할래? 이 생각이 딱 먼저 들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해볼래? 이게 바로 안 나온다고? 뭐부터 해볼래? 뭐부터? 뒤에 서 계신 분들 뭐부터 해? 안 떠올라? 얘네들의 값이 같다며. 뭐부터 해보면 좋겠어 얘들아. 난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던데 A가 0인 경우 생각 안 드니? A가 0일 때 저렇게 되나 안 되나? 머리를 긁적긁적 하는데 A가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난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던데. 야 내가 여기다 썼잖아. A 0토는 썼잖아. 너네 이 생각에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얘들아. 자연스럽게. A가 0일 때는 저게 어떻게 되는 게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A가 0일 때는. 야 A가 0이면 되게 문제가 쉬워지지 않니? 여기가 전체가 0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지만이 0이 나오는지를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해봅시다. A가 0이면 0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저 절대값 k분의 A0 날라갔고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러고 보니까 얘들아 얘가 0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 되려면 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공비가 이게 0. 얼마 얼마 이런 공비로 잡혀야 되지 않니? 공비가 0. 얼마 얼마여야 n제곱해서 극한 보냈을 때 0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k분의 2b-20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등호가 빠진 풀마일 사이 범위로 잡혀야 되지 않니? 등호가 빠진 풀마일. 왜? 이 자체가 1이면 어떻게 되는데? 1로 수렴하는 거잖아. 이 자체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데? 마 1의 절대값에서 또 1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등비 수열이 0으로 되려면 공비가 풀마 1, 등호가 빠진 풀마 1의 사이 범위가 된다는 거잖아. 기본 내용이죠. 기본 내용. 여기서 이제 b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b의 범위를. 양변에 k 곱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b로 정리해 볼게. 바로 b로. 자, 10-2분의 k. 지금 바로 b로 정리하는 겁니다. b로. 이런 식으로 지금 b의 범위 잡히지 않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b의 범위 잡히네. 이렇게. b의 범위가 잡히게 돼. 자, 근데 봐봐.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거 그 개수 셀 때 이제 그 우리 정수의 개수 셀 때 이거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 이제. 자, 일단 잠깐 여기까지 하고 얘는 보류하고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이제 a가 만약에 0이 아니야. 0이 아닌 케이스를 들어가 볼게. a가 0이 아닐 때. 자, a가 0이 아니면요. 지금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은 a가 0이 아니면 이제 a가 온전히 좀 살아있겠죠. 이제 온전히 살아있는데 그 a, b가 정수잖아. 근데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a 플러스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야. 정수니까. a, b가 둘 다 정수니까 더한 거는 0 아니면 1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케이스를 더 나눠. a 더하기 b가 0 또는 1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할 거야.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줄 거야. 이제 저렇게 저 케이스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저 케이스를 이제
자, 이 케이스에서는 저 극한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좌변이 0이거든? 좌변이 0. A 플러스 B 자체가 0이니까 좌변 자체가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변 봐봐. 우변은 얘가 0이잖아. 좀 많이 간단해지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안에 마이너스 이제 도 뒤집어서 요 놈의 극한이 이제 0이다라는 거 아니야? 요 놈의 극한이 0. 요 놈의 극한이 0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이거? 이거 등비수열의 극한이 0이 되려면은 얘가 0. 얼마 얼마로 잡혀야 되잖아. 0. 얼마 얼마. 얘가 0. 얼마로 잡혀야 되는데, 근데 K가 20 이하의 자연수라는 걸 인지해. K가 20 이하의 자연수면은 얘가 0. 얼마가 될 수 있니, 이게? 이게 0. 얼마가 되니? 안 되는 거야. K가 20이면 1이잖아. 그럼 안 맞잖아, 이게. K가 20보다 작은 거, 19, 18, 17 이러면은 1보다 큰 수가 나와져 버리니까 0이라는 결과가 못 나올 거 아니야. 탈락이라는 거야,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탈락인 케이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난도 문제는 저렇게 케이스 막 나누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쳐내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미적, 확통, 기하, 공통 안 가리고 다 이렇게 처리해줘야 된다고, 이제.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A 플러스 B가 1일 때를 생각해봐. A 플러스 B가 1이면 저기 이제 좌변이 절대값 A로 처리가 돼, 이제. 좌변의 절대값 A고, 우변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우변은 이제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리미트 n 무한대로, 이번에는 A 플러스 B 자체를 1로 처리해버리면 2배 해주니까 2 빼기 20해서 마이너스 18. 이제 절대값이니까 부호 그냥 뒤집어서 절대값 K분의 18 이렇게 처리돼. 이렇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좀 잘 생각할 부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할 부분은 우리 지금 A가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보고 있죠? 0이 아닌 케이스. 잘 들어.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가 어떤 값이 어떤 수인지에 따라서 이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커져버리면은 막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 또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무한대로 막 발산해버리고 하는 거 있지. 그 진동 발산하는 게 있지. 근데 수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수렴하는 경우. 어떨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느냐. 위에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공비가 막 0. 얼마 얼마면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공비 자체가 뭐 1이 돼버리면은 1의 n제곱은 1이니까 그땐 1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1로. 지금 A가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가 이 절대값 A가 1이란 얘기야. 1. 이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A가 필마 1이다라는 걸 너네가 여기서 이끌어내야 돼, 여기서. 왜 이런지 알겠니? 왜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떤 상수로 나오려면은 이 상수가 무조건 0 아니면 1이야. 등비수열의 극한 식을 생각해보면 돼. 근데 지금 0이 아닌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1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A가 필마 1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필마 1만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봐봐. A가 1이면은 B가 0으로 정해지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B가 2로, 그냥 B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고, B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조합이 이제 가능하겠죠. 두 가지의 조합이. 그리고 또 이렇게 되려면, 얘가 그러면은 이제 저 K분의 18 자체가 1이어야지만이 양변이 1, 1이니까, K가 18인 경우에 한해서는, K가 18일 때에는 이 조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 조합이 이제 가능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조합이 가능하구나. 라고 보는 거야. 이 조합이 가능하구나. 자, 그럼 생각해봐야 돼. 우리 그러면은 K가 만약에 18인 경우에는 이 니은의 케이스에서 2개 나오죠. 니은의 케이스에서 2개. 자, K 값이 만약에 18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밑에서 2개 나오니까 우리 19개가 되려면은 위에서 17개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 17개. 자, 그러면은 18을 이제 여기 1번 케이스에 넣어볼게. 이제 1번 케이스에 이제 18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1과 19 나오게 돼서 이게 17개가 나와. 17개가 여기 딱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17개가 딱 떨어지게 나와. 이게 17개가 이 사이에서 정수개수 세주면은 17개가 딱 떨어지겠죠.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K는 18이 가능한 K값이라는 거야. 가능한 K값. 가능한 K값이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K는 18이 가능하고 나머지 K값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나머지 K값.
근데 아까 내가 이게 막 발산해버리면 안 되니까 수렴해야 되니까 최소한 얘가 K가 만약에 봐봐 18보다 더 작은 자연수면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초에 K가 기본적으로 18보다 작은 것만 추려야 돼. 일단 최소한 어떤 수렴하려면 최소한의 수렴 조건 자체가 이거야 이거. K가 18보다 작으면은 모순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K는 18 이상인 것만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18 이상인 것만. 그러면은 이제 K가 18 이상인 것만 따져보는데 18일 때 해봤으니까 19일 때는 혹시 19개 나오나 20일 때는 19개 나오나 확인해 보는 거야 이제. 19를 넣어보지 이제 19 넣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2분의 1 B 그 다음에 이제 몇이야 저거 2분의 39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수 개수가 해보시면은 1부터 19 딱 19개 떨어지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19개가 여기 나와서 얘가 가능해. 얘가 이제 가능한 조합이야. 가능한 조합. 이것도 20까지 해보면 돼 20도 마찬가지로 저기 대입해서 해보시게 되면은 이 몇이야 저거 0에서부터 20으로 떨어져서 얘도 19개가 나와서 얘도 가능한 K값이야. 가능한 K값. 가능한 K값이 그래서 18, 19, 20해서 이 세 가지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 3개인 거야. 다 더해주면 57을 답으로 내는 거야. 57. 답이 그래서 57입니다. 57.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8번에 비하면은 훨씬 할만해. 훨씬.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번호가 좀 주는 중압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많이 좀 이제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이제. 난이도 자체는 이게 훨씬 쉬워. 얘들아, 이제. 쉬운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등비술의 극한을 정확히 알아야지. 어떤 공비의 범위가 어떨 땐 수렴하고 어떨 때 발산하는지 그냥 그 기본 내용만으로 그냥 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기본 내용만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보고 나면은 굉장히 좀 할만한 문제다라는 거야. 할만한 문제. 근데 시험에 30번으로 나왔으니까 좀 되게 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 문제가 30번이 아니라 다른 번호였으면은 정답률이 좀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 이제. 왜냐면은 뒷번호는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막 미루게 되고 안 보게 되고 안 풀게 되잖아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영향이 좀 이제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 번호 배치에 따라서도 정답률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 공통이든 뭐 미적 기하 확통 안 가리고 문제를 끝까지 보긴 봐야 돼.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뒷번호 문제가 오히려 할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번호가 주는 중압감이 있지만. 그래서 그 여기서 남기 이번에 공통 22번 풀었다고 했나? 22번? 그러니까 22번을 딱 보고 이건 좀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22번이다 보니까 굉장히 뒷번호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 있게 풀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보시긴 보셔야 돼요 일단 이제. 그래서 보시긴 보시는데 이 10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내가 이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다른 것도 좀 문제도 봐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가늠을 잘해야 돼. 가늠을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 아니면 그런 가늠도 좀 잘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고